We are now very north. You know, all Alaska, near all Alaska is south from here. Siberian in Russian is south from here. We are very north. 북극권에 와서 오로라를 보지 못하고 갈 수는 없죠. 오로라를 꼭 담고 싶었습니다. 사진으로 담기 위해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로라가 나타나 줄까요? And maybe nobody know when it's the best time. Yes. People, we don't know everything. I am very happy. We don't know everything. 오로라가 나타나는 시간을 정확히 안다면 오로라에 대한 환상은 없었겠죠. 그날 밤 오로라는 쉽게 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로라는 친구를 만들어줍니다. 독일인과 일본인, 오로라가 맺어준 친구인데요. We wanted especially to see the polar light. Polar light. Yes. But unfortunately, in these days, whether it's cloudy or no polar light, so we have to come back. Yes. You for some wine from. 오로라를 못 본 대신 와인으로 위로를 하자십니다. Okay. We see aurora and have a wine. Additionally, it's double beautiful. Okay. 여행의 즐거움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Scandinavia. Skål. Scores, aurora. 같은 목적을 갖고 여행에서 만난 사람들. 오로라로 인해 저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간밤에 내린 눈으로 차가 꽁꽁 얼었습니다. 핀란드인들은 아침에 눈 치우는 게 일상인데요. 저도 다음 여정을 위해서 서둘렀습니다. 안 돼. What's wrong? 와. 가이드는 차 트렁크에서 무언가를 찾습니다. Here. Okay. That I mean. A warming cable for the car. We have to have electric. 아, 이렇게 되는구나. 영하 20-30도가 넘는 겨울 날씨에 주차장엔 차의 엔진을 데우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었습니다. Minus 20, minus 30. You need this cable. 핀란드는 사람도 차도 긴 겨울 혹한에 맞서는 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들어온다. 예스. Yes. 야, 이거 멋지다. 오케이. 이제 저는 전날 보지 못한 오로라를 만나러 다시 북쪽으로 향합니다. 이곳은 북극지방의 자연현상을 연구하는 과학센터입니다. 어릴 때부터 북극의 자연을 이해할 수 있는 장소인 곳이죠. 오로라를 만나기 전 저도 북극의 자연과 오로라의 생성 원리를 알고 싶었는데요. 오로라는 어떤 원리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And when the particles enter the atmosphere, they collide with nitrogen and oxygen molecules. And millions of these tiny splashes can be seen as northern lights. In other words, northern lights is practically electricity on the sky. 북쪽으로 갈수록 오로라는 길게는 200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핀란드인은 오로라를 레번툴리, 불의 여우라 불렀습니다. 여우꼬리가 바위를 치면서 만드는 불을 오로라라고 믿어온 것이죠. 연간 200일 이상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곳. 라플란드의 중심 도시 로바니에미에서 핀란드 최북단 누오로감으로 향합니다.
마흔까지는 로바니에미에서 차로 8시간을 달립니다. 드디어 도착했나 싶었는데 다시 스노우모빌을 타고 가야 합니다. 와, 이게 스노우모빌 타고 가는데도 술록 가죽을 깔았네요. 와, 추우니까 이걸 덮어요. 오로라는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서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인적이 없는 산으로 1시간을 더 달려야 합니다. 극야의 하이라이트인 오로라를 만나기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북한으로 들어와서 계속 오로라를 보려고 노력했는데 계속 실패했어요. 사실은 뭐 나와야지. 근데 오늘은 최대 좀 가능성이 있는 대로 지금 들어온 것 같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높은 오로라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안내를 한 라이머 씨는 손부터 녹이라는데요. When you are taking pictures, so your hands are getting cold. So now I can warm it before I go and take more pictures of the auroras. 라이머 씨는 이 지역에 살면서 오로라를 거의 매일 보고 자랐다고 합니다. 5명의 아이를 준 것도 오로라 덕분이라고 하더군요. 따뜻한 차 한 잔에 얼어붙은 마음까지 녹습니다. 이제 오로라를 기다리면 되는데 그리운 사람들이 많이 생각납니다. 같이 하면 좋겠다는. 이제 드디어 오로라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제가 한 발 늦은 걸까요? Now? Yes. Over there. 미세하지만 녹색의 오로라가 보입니다. These are quite normal pictures which I have done. So this is only from this evening. But you know, sometimes you have quite good, which are much more bigger one. And the whole sky is full of auroras. 멀리서 온 초행자에게도 오로라는 제 모습을 보여줄까요? 맞췄습니다. 달도 있는데 이제 기다려야죠. 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들. 밤하늘의 커튼 뒤로 오로라는 숨어 있겠죠. 그리고 마침내 나타난 초록빛의 오로라. 긴 겨울의 터널을 나온 듯 극야의 땅에 찬란한 빛을 뿜어냅니다. 오로라는 극야의 땅에서 만난 마법의 시간 여행 종착지였습니다. 빛마저 움츠려드는 극야의 땅. 핀란드. 그곳은 어둠이 길다고 빛이 없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자연을 닮은 사람들. 극야의 하늘을 수놓은 오로라. 긴 겨울의 터널 속 극야는 핀란드인에겐 자연의 일부였습니다. 이제 저는 숲과 호수의 땅 핀란드 남동부로 향합니다. 마지막 빙하기의 이야기를 하듯 거친 숨을 토해내는 호수의 유빙. 그 호수엔 얼음을 즐기는 사람과 핀란드의 사우나가 겨울 호수를 녹입니다. 북유럽의 고독한 늑대, 숲과
호수의 나라로 향합니다. 지구 마지막 빙하기까지 온통 빙하로 뒤덮였던 땅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한 핀란드. 핀란드 국기엔 눈을 나타내는 흰색과 호수의 파란색이 어우러져 있죠. 그 거대한 호수엔 빙하호의 고장 사보닌나가 있습니다. 핀란드어인 사보의 성을 뜻하는 사보닌나는 호수로 둘러싸인 섬들의 사슬에서 호수의 심장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핀란드 최대의 호수인 사이마호에서 수상교통의 허브인 곳이죠. 때문에 호수의 섬과 섬을 잇는 다리로 마을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자국을 수옴이라고 부릅니다. 수오는 호수라는 뜻이고요. 미는 땅이라는 뜻인데 호수의 땅이라는 뜻이죠. 18만 개나 되는 호수가 있을 만큼 핀란드는 호수의 나라입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평탄한 지형으로 빙하에 깎여 형성된 호수가 무수히 흩어져 있는 핀란드. 그중 그 크기가 벨기에만한 사이마호는 핀란드 최대의 호수이자 유럽에서 네 번째로 큰 호수입니다. 호숫가에 청둥오리들이 산책을 나왔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오리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었는데요. Hello. Nämä on menettänyt sen tarpeen, mikä on heillä luonnossa on. Että tarve muuttaa etelään. Koska heillä on ruokaa täällä, niin ei mihin tästä nyt lähtemään. Ne jää tänne talveksi. 마코네 씨는 2년 전부터 오리에게 먹이를 주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전부터 사람들이 먹이를 주면서 오리들이 호수에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겁을 왔네요. 겨울이 되면 따뜻한 곳으로 이동하는 철새의 본능이 사람들이 주는 먹이만으로 머물진 않겠죠? 오래 있으면 그곳이 터전이 되듯 오리들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사보닌나에는 핀란드어로 성을 의미하는 린나가 붙은 지명에서 알 수 있듯 호수 위에 아름다운 성이 있습니다. 15세기에 지어진 올라비니나 성은 유럽에서도 가장 멋진 성 중에 하나로 꼽히죠. 호수 한가운데 큰 바위 위에 지어진 올라비니나 성. 스웨덴 치하에 있던 15세기 무렵 핀란드의 동부 지역 방어를 위해 세워진 성입니다. 성에 들어왔는데 2km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완공하는 데만 무려 20년이 걸린 이 성은 스웨덴과 러시아의 지배 이후 핀란드가 독립한 1917년에야 비로소 핀란드의 성이 되었습니다. 성의 이름은 올라프의 요새라는 뜻인데요. 노르웨이의 왕이자 카톨릭 성인이었던 성 올라프의 이름에서 비롯되었죠. This statue represents Saint Olaf, who was the very first northern king, Viking and Christian king, and he was also known to be the patron of soldiers. So when they founded a new war castle, it was normal to give it a name after some kind of patron of soldiers. 올라프는 당시 스웨덴과 핀란드에서 성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의 이름을 그의 이름으로 한 데엔 이 땅을 지키기 위한 염원이었을 겁니다. 성의 타워 꼭대기로 올라가면 성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꼭 들리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So this is the medieval toilet.
pronunciation of this toilet in Finnish is privetti. We have also some etymological jokes about that. In Eastern or in Western languages, it might be like private, like in English. But in Russian, privet means hello or greeting. So you can interpret it in very different ways if you wish. 당시 러시아와의 전쟁 상황에서도 화장실에선 웃지 못할 해프닝이 있었죠. 바닥이 훤히 보이는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면서 안녕 하고 적이었던 러시아인과 인사를 주고받았다는군요. 여기 서 있는 것 자체가 밑을 보니까 겁이 나네요. 허공에 떠 있어요 지금. 누각이죠. 바깥으로 나와. 굉장히 특이한 화장실인데 어이구. 막루에 오르면 호수가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 막루에서 본 호수의 일출이 장관이었는데요. 성은 이제 호수의 요새가 되어 호수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사이마호를 둘러보려 합니다. 사이마호가 품고 있는 호수는 무려 120여 개나 된다는데요. 이곳 사보린나에서 타는 유람선은 그중 2곳의 커다란 호수를 둘러볼 수 있습니다. 돌아보는 데만 1시간이 걸리죠. It's the largest freshwater lake area in Europe, and we have more than 14,000 islands on Lake Saimaa, and it's more than 500 kilometers from south to north. 사이마호는 해안선의 길이만 15,000km나 됩니다. 호수 위에서 바라본 올라비니나 성은 530여 년간 호수를 지켜온 위용을 드러냅니다. 호수에서 본 성은 웅장했습니다. 사이마호는 운하를 통과하여 남동부의 대부분을 흘러 핀란드만까지 흘러나갑니다. 빙하기 이후 만들어진 호수 위의 수많은 섬들은 섬과 섬을 이어주는 다리들로 연결되어 있죠. 미로처럼 흩어져 있는 호수가 주요 도시들 간 교통을 이어주는 수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보린나 도시의 푼카 하류에서 핀란드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 손꼽히는 에스커리지로 들어섭니다. 양쪽으로 호수를 끼고 울창한 소나무 숲을 운전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기분이 좋아지는 길인 것 같아요. 숲 터널을 지나듯 장장 7km의 소나무 숲길입니다. 에스커리지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길 옆으로 커다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는데요. 19세기 핀란드의 국민 시인인 루네베리가 이 길을 찬양한 내용이 담긴 기념비였습니다. 에스커리지는 섬과 섬을 잇는 길이면서 핀란드인의 산책 명소이기도 합니다. 핀란드인에게 가장 사랑받는 길이죠. Voi hyvänen aika, tämähän on historiallinen jääkauden aikana syntynyt harjumuodostelma ja täällähän aivan ihanat siis puhtaat vedet, tosi puhtaat vedet, pihlajavesi, puruvesi. 19세기 러시아 왕도 별장을 지을 정도로 아름다운 길인 에스커리지. 저도 잠시 빙하가 남긴 수만 년의 길을 걸어봅니다. 숲과 호수가 만들어낸 대자연의 길. 에스커리지는 양옆으로 수많은 섬과 호수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호수와 섬은 거대한 물길을 만들어내고 있죠. 1만 년 전까지 핀란드는
온통 빙하로 뒤덮였던 땅입니다. 지구의 마지막 빙하기 이후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수많은 호수와 섬들로 나뉘게 되었죠. 그렇게 무려 18만여 개가 넘는 호수의 나라가 탄생했습니다. 에스커리지 아래의 호수는 어떤 모습일까요? 길 아래로 내려가 보기로 했는데요. 위에서 보는 것보다 길은 더 가팔랐습니다. 에스커리지가 양옆으로 끼고 있는 얼어붙은 호수의 모습은 눈발이 흩날리며 과거를 회상케 합니다. 호수가 한 40에서 50m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올라 있어요. 18만 개나 되는 호수가 있는데 그게 다 지금 스케이트장이나 썰매장으로 변했어요. 꽝꽝 얼었어요. 아주. 야, 오래간만에 꽝꽝한 이 호수 위를 걸으니까 기분이 옛날 어렸을 적 기억이 많이 나네요. 긴 겨울 동안 호수는 거대한 얼음의 땅으로 깊은 잠에 들어가겠죠. 고야할 것만 같던 호수에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멀리 북극에서 불어오는 바람일까요? 바람은 실로 강력했습니다. 호수의 여신이 낯선 여행자에게 빙하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듯 강한 바람에 유빙들이 떠내려옵니다. 와, 막 얼굴이 따가워요. 따가워. 비추면서. 와. 이런 얼음들이 켜켜이 기와장처럼 지금 재어져 있는 거예요. 밀려오면서. 호수가 어는 거죠. 어는데 바람이 세니까 파도가 출렁이잖아요. 굉장히 바다처럼 지금 파도가 출렁해요. 그러면서 얼면서 얼음이 깨지고 또 얼고 그러면서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지금 유빙이. 굉장한 풍경입니다. 굉장해. 마치 마지막 빙하기 이후 바다와 호수가 분리되는 광경을 재현하는 듯했습니다. 수만 년간 빙하에서 호수로 다시 얼렸다 녹았다를 반복했을 호수. 긴 세월에 거친 숨을 토해내듯 호수는 이방인에게 강렬한 첫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날 저녁 사보린나 근교의 가정집으로 저녁 초대를 받았습니다. 바이바. 바이바. 낯선 이방인을 반갑게 맞아주네요. 호수가 많은 핀란드에서 즐겨 먹는 전통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There is some kind of rice bread, and then we put some fish called muikku inside this bread. 핀란드어로 무이꼬라 불리는 호수에서 잡히는 물고기가 주 재료입니다. 물고기 외에도 다른 재료들이 듬뿍 들어갔습니다. This is pork. 호밀 반죽이 마르지 않게 기름 대신 돼지고기를 넣는다고 하는군요. 생선 요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같이 곁들여지는 게 돼지고기가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삼겹살하고 거의 같은 부위예요. 반죽 위엔 돼지고기와 생선을 가득 올립니다. 물고기의 수분을 잡아주기 위해 마지막으로 쌀을 올립니다. Meillä kasvaa ohra. Se on varmaan ollut vastaava. Mutta
Riisi kypsyy varmaan nopeammin. 모든 재료를 넣고 호밀 반죽으로 재료들을 꼼꼼하게 덮습니다. 호수가 많은 핀란드에선 오래전부터 이 칼라쿠꼬를 즐겨 먹었는데요. 숲에 나무를 하러 갈 때나 호수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 칼라쿠꼬로 허기진 배를 채웠다고 합니다. 핀란드식 새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Minä tykkään kalakukosta, kun siinä on niin paljon energiaa ja se on sitten raikasta. Ja tarkoitan sillä raikkaudella sitä, että se on tuoreesta kalasta tehty. Kalat, jotka on kasvanut puhtaassa järvessä. 칼라쿠꼬는 완성되는 데만 최소 2시간이 걸리는 슬로우 푸드입니다. 때문에 요즘은 가게에서 주로 사 먹는다고 하죠. 칼로 자르고 나니 속을 꽉 채운 재료들이 터져 나오는데요. 맛이 조금 비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비린 맛이 전혀 없었습니다. 라이머 씨는 맛을 온몸으로 표현합니다. Very good. For winter time it's very good because people need and we will need a lot of energy tomorrow. Yes. 호숫가 마을의 겨울 음식인 칼라쿠꼬. 맛과 정성에서 핀란드인의 순박한 지혜와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혹자는 핀란드를 말하길 북유럽의 고독한 늑대라 했습니다. 전 국토가 숲과 호수로 둘러싸인 이 땅의 주인에게 어울리는 말이란 생각이 듭니다. 생계를 숲에 의존했던 사냥꾼들에게 숲은 신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와, 신령스럽다 아주. 처음 이곳 사이마호의 숲에 정착한 사람들도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들은 타피오라 부르는 숲의 신, 숲의 왕을 섬기며 얼어붙은 땅에 숲을 만들었죠. 무엇보다 이 정적에 가까운 고요함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핀란드 사람들을 말할 때 시수라고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은근과 끈기인데 이 고요한 숲속에서 이 겨울을 나고 있는 나무들을 보니까 그 생각이 자꾸만 드네요. 한번 마음먹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요함을 뜻하는 시수. 저는 핀란드의 호수와 숲에서 핀란드인의 시수 정신을 느꼈습니다. 숲에서 핀란드를 느끼고 돌아가는 길. 저기 애기하고 아버지가 뭘 하는 것 같아. Hi, bye bye. Hello, bye bye. tervetuloa. Kalle. 테레툴바 씨는 숲에서 보관해 놓은 장작을 패고 있었는데요. 사우나에 쓸 장작이라고 합니다. Smoke sauna we use this type of special wood. It's called leppä, and normally we cut it 2 years in advance. Then we just let it dry, and it's extremely dry when we use it. It's very important for the smoke sauna. 핀란드에는 자작나무, 소나무, 오리나무 등 다양한 수종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스모크 사우나에 사용하는 나무는 향이 짙은 나무를 쓴다고 하죠. 숲과 호수가 있는 핀란드의 어디를 가더라도 통나무로 된 별장엔 꼭 사우나가 있습니다. Jatkuu. Tai tsekiellä silleen, että mennästi sulpua. Hyvä. Reipasti. Jätä itseltä. 이제 장작을 들고 사우나가 있는 곳으로 가면 됩니다. 어린 딸들도 장작을 잘 드는데요. 어릴 때부터 나무를 보고 자란 아이들은 나무와 아주 친숙했습니다.
사우나는 핀란드 말입니다. 긴 겨울을 이겨내기 위한 방법이었고 수천 년 전부터 있어온 핀란드인의 성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Sauna was a warm place in winter time when it was cold, and it was clean place. So people gave birth, and then on the other hand, when the people died, then in the sauna we washed the bodies. So that was kind of a ritual for us that the body was cleaned mentally and physically, of course. 와, 안에가 그름이 가득 묻었네. 이게 연기로 하는 사우나라서. 사우나 중에서도 가장 전통적인 방법인 스모크 사우나는 그름이 정화작용을 해서 균을 자라지 못하게 하죠. When we make the fire, all the smoke comes through the stones over here, and then it will go out from the wall, which is on the back side. 불과 100년 전만 해도 핀란드의 사우나는 모두 스모크 사우나였습니다. 굴뚝이 없는 대신 환기창에서 연기를 모두 빼고 난 다음 사우나를 즐겼죠. 불을 지피자 연기가 돌들 사이로 올라옵니다. 스모크 사우나는 사우나를 하기 전까지 준비하는 데만 8시간 정도 걸린다는데요. 사우나를 어릴 때부터 즐긴 아이들에게는 재밌는 놀이 같았습니다. Yeah, it gets to your eyes. But then when it's ready, there's no smoke inside, and it's really soft. And it's only during the heating time, and then it's finished. 4시간 정도 불을 지피고 또 4시간 동안 연기를 완전히 빼면 핀란드의 전통 사우나인 스모크 사우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름엔 호수가 놀이터가 되고 겨울엔 눈 덮인 숲이 놀이터가 되는 땅 핀란드. 핀란드인에게 숲과 호수는 집 앞 커다란 마당과 같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잘하니 뭐 얼마나 누나하고 친숙하겠어요. 텔레툴바 씨는 3대째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빵을 들고 어디론가 가는데요. This one is just the leftovers from the buns and different type of breads. 오래된 빵이라는데 보기에는 먹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출출한 나머지 한번 먹어봤는데요. 맛있어. 빵을 누구에게 주려는 걸까요? 농장에서 키우고 있는 소가 먹을 빵이었습니다. 빵을 자주 맛본 듯 덥석 잘 받아 먹는데요. 제가 더 먹고 싶었지만 소에게 양보했습니다. 소가 빵을 먹다니 처음 보는 모습에 신기했습니다. 도시의 삶보다 호숫가의 삶을 선택한 텔레툴바 씨의 가족. 소박한 다과는 어쩐지 핀란드와 잘 어울렸습니다. 추위를 잠시 녹이기로 했습니다. 핀란드인이 즐겨 먹는 꿀차를 대접해 주었는데요. 몸과 마음까지 녹는 듯 했습니다. Now it's really the start of the winter, so it's basically the first snow that we got here yesterday. We're really happy with that. Winter, it's nice to go just walking on the ice, on the lake, or go ice fishing and things like that. 텔레툴바 씨의 부부를 보면서 핀란드의 숲과 호수를 보는 듯 평화로웠습니다. 숲과 호수가 있는 곳엔 별장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별장으로 가는 길인데요. 겨울이라 보트는 정박돼 있었습니다. 핀란드인은 여름이면 호수에서 보트를 타고 별장에서 사우나를 즐긴다고 하죠. 하지만 핀란드의 겨울 호수도 즐길 수 있는 건 많습니다. We are planning to go on the weak ice. Really? Yeah. Swimming. Swimming? Yeah. Winter. 그런데 수영을 한다는 사람들이 빨간 우주복 비슷한 옷을 입었습니다. 이 옷을 입고 수영을 한다는 건데요. I can try? Yes, yes, yes. We have one suit for you. Okay. 과연 수영을 할 수 있을지 사실 의문이었습니다. 오리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우지인이 된 것 같기도 하고 펭귄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묘해요 지금. 방역 작업을 하러 온 사람들 같기도 하죠. 영하의 차가운 호수에 막상 들어가려니 살짝 겁도 났습니다. 정말 오리가 됐습니다. 물에 둥둥 떠서 수영을 하는 것이죠. 야 대단하다. 와. 네. 근데 안에는 괜찮아요. We're going to go standing up like this. That you put one foot down under the water and then kick. You can do like this. 핀란드인은 해마다 얼음 수영 대회가 열릴 정도로 얼음 수영을 무척 좋아하는데요. 최근엔 방한 수영복을 입고 물에 뜬 채로 수영하는 일명 워터 플로팅이 생겨났습니다. 수영복에만 살얼음이 낄 뿐 호수에 몸을 맡기고 둥둥 떠 있으니 겨울 호수 위 신선이 따로 없습니다. 내 몸이 물결이 치는 대로 맡기고 굉장한 영감이 오는 것 같아요. 내가 이 호수의 물결의 일부분처럼 같이 출렁이는 거예요. 똑같이. 이대로 호수에 몸을 맡기면 저 멀리 핀란드만 바다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날 저녁 전날 경험하지 못한 사우나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Very big stove here is. Very big size. 전통 스모크 사우나와는 달라 보였는데요. 전기식 사우나입니다. 전기로 달궈진 돌에 물을 뿌려 온도를 높이는 것이죠. Big stove we put slow. 온도가 섭씨 70도 정도가 될 때까지 물을 반복적으로 붓습니다. Moist hot air is coming to you and it will open your pores for skin and you start to. 수영을 즐긴 형제들과 사우나를 했습니다. 물을 부으면서 열기가 느껴졌는데요. 온몸에 땀이 흐르면서 마음까지 편안해집니다. 사우나를 즐기는 거는 굉장히 색다른 맛이 있고 굉장히 반가운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뭐랄까요, 따뜻하고 서서히 긴장감도 살짝 풀리면서 여행의 여독도 풀리는 것 같습니다. 사우나를 하고 난 후엔 호수의 얼음구멍에 들어가 열을 식히는데요. 다행히 차가운 물로 대신했습니다. 핀란드인은 사우나를 한 후 함께한 사람들과 장작불에 소시지를 구워 먹는 문화가 있습니다. When I was little boy, my father used to grill me these sausages after sauna, almost every time after sauna. I myself have a boy, he's now 10 months old and he started to go sauna when he was 2 months old. 핀란드에선 쇠고기보다
소시지가 비싸다는 말이 있는데요.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사우나 문화는 대를 이어 전해졌고 오늘날 전 세계인의 문화가 됐습니다. Yeah, it's good. Good? Good, good, good. Very good. You're a good driller. 평소 말이 없고 수줍음이 많은 걸로 알려진 핀란드인을 짧은 시간에 친구로 만들고 싶다면 함께 사우나 하는 것을 추천해 봅니다. 저에게 핀란드의 사우나는 휴식과 사교의 공간이었습니다. 사우나를 하고 땀을 흘리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또 밖에 나가서 또 풀 사우나도 즐기고 와서 소세지를 같이 굽고 막 모닥불에다가 그래서 먹으니까 이거 뭐 너무 맛있습니다. 핀란드의 겨울숲과 호수가 차갑지 않은 이유, 사우나가 있고 사우나로 친구가 되는 핀란드인들이 살기 때문 아닐까요? 세 번째 여정의 마지막 여행. 핀란드 남동부에도 겨울에 긴 어둠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피부유만 나오는데 갑자기 굉장히 큰 건물이 나타났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목조 교회인 캐리메키 교회입니다. 교회는 3,000명이 들어올 수 있는 규모인데요. I'm pastor here. Sitten kerrotaan silleen, että kun tätä tehtiin 3 talvea tai 3 vuotta, niin jokaisena talvena tuossa on tuommoinen tuo kylän raitti, tuommoinen päätie, se on noin 3 kilometriä pitkä. Niin silloin kun tätä tehtiin, niin siinä oli puupinot. Semmoiset hirsipinot valtavat molemmin puolin sitä tietä silleisä niin kuin koko sen 3 kilometrin matkalla. 나무는 마치 대리석을 보는 듯 했습니다. 그 어떤 대리석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나무엔 기품이 있었습니다. 숲의 나무는 또 이렇게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 숲에 사는 사람들은 핀란드인입니다. 호수라는 뜻의 수호, 땅이라는 뜻의 미인 수오미. 핀란드인은 핀란드 공화국보다 수오미 공화국이라 부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의 나라는 숲과 호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얼어붙은 빙하가 사라지고 섬과 호수가 된 땅 핀란드. 처음 이곳에 발을 디딘 개척자들은 호수의 섬에 숲을 만들었습니다. 그 숲은 핀란드 사우나를 탄생시켰고 빙하가 남기고 간 호수는 핀란드인의 낙원이 되었습니다. 낙원은 핀란드의 서쪽 바다로 이어집니다. 올란드 제도. 이곳은 항해사의 천국이자 바다 위의 낙원입니다. 스웨덴과 핀란드가 공존하는 땅. 그들만의 나라 올란드 제도입니다. 동양과 유럽을 연결하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는 핀란드는 스웨덴과 러시아 사이에 있으면서 역사적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핀란드의 마지막 여정은 항구 도시 라우마에서 출발합니다. 핀란드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항구 도시인 라우마는 핀란드와 스웨덴을 잇는 보트니아만과 접해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삶의 무대는 이곳 보트니아만 바다였죠. 핀란드의 아득한 해양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라우마의 이 작은 부두는 900여 년 전에 생긴 부두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와보니까 굉장히 작고 소박하고 그러한 모습이에요. 15세기 도시가 처음 세워졌을 때 바다 표범, 연어잡이로 어부들의 삶은 기름졌습니다. 19세기 후반까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속한 여러 나라의 범선이 분질이 오가는 활기찬 항구 중의 하나였죠. 라우마의 옛 시가지는 화려했던 항구 도시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목조 건물로 지어진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이름을 올릴 만큼 해양 역사의 흔적을 곳곳에 품고 있죠. 영화 속 한 장면을 보는 듯 했습니다. 골목골목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정겹고 사람들이 갑자기 불쑥불쑥 나타날 때마다 어떤 한 장면 같아요. 마치 소인국의 마을처럼 촘촘하게 집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래된 박물관처럼 보이지만 600여 채의 집엔 250여 가구가 살고 있죠. 마을 중앙에 있는 오두막 같은 이것은 무엇일까요? 파이프라인이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급수대 같아요. 급수대. 이게 펌핑. 이렇게 해서 펌프질을 하면 물이 나오는 건가 봐요. 사용이 안 돼요. 목조 건물이 많아 화재를 대비한 급수대였는데요. 마을과 잘 어울렸습니다. 활기찬 항구 도시였던 라우마의 흔적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You can have a look at the window sills, and they have nice items there. We always had sailors here in Rauma, and the sailors have taken also small souvenirs from other countries. 300년이 넘는 목조 주택은 특히 창문의 모양이 달랐습니다. 창가에 두는 장식품이 눈에 띄었는데요. 과거 항해를 다녀온 선원들이 창문을 보고 자신의 집을 알았다고 하는군요. The dogs with them from England. And in the old days they said that when the dogs are looking out like they are now, the seaman is out sailing, and when he comes back home they turn the dogs the other way around so that they are looking inside. 과거로 돌아가면 이 집은 남편이 항해 중인 것이죠. But today they all seem to look out, so you can't trust that. 오늘날은 항해사들의 전통이 조금 사라진 듯 했지만 마을의 오래된 서정에서 옛 항구 도시의 흔적을 느꼈습니다. 옛 시가지엔 선원들의 아내가 이어오고 있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곳은 보빈 레이스를 만드는 공방입니다. 레이스들이 무척 화려했는데요. 보빈 레이스는 18세기 초 라우마에 전해져 왔습니다. 1700년대 초 유럽에서는 레이스 장식이 대유행이었는데요. 항해를 갔던 라우마의 선원들은 오랫동안 유럽에 머물면서 레이스 만드는 방법을 배웠고 일부는 아내까지도 데려가서 그 기술을 배우게 했습니다. 사용하기가 아까울 것 같아요.
7살 때부터 레이스를 만들었다는 리스틴 할머니의 집안은 할머니의 외할머니 때부터 친정어머니까지 대를 이어 레이스를 만드는 집안이었습니다. Talvisaikaan merimiehet joutunut jäämään tuon keski-eurooppalaisiin satamiin, niin ei ole ollut jäänmurtajia, he ei päässyt sieltä pois, niin silloin heillä on ollut aikaa siellä tutustua. Siellä on nykätty 1600-luvun loppupuolelta tai 1700 niissä vaiheissa se on tullut traumalle. Ja he on... 보빈 레이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이 작은 곤봉 모양의 막대기가 보빈인데요. 보빈을 움직이는 할머니의 손이 저는 어지러웠습니다. 반면 할머니는 보지 않고도 레이스를 만드셨죠. 들 실타래가 옆으로 쭉 기울게 놓여 있으면서 그걸 꼬시고 이렇게 계속 하시는데 마치 꼭 레이스 피아노를 연주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Aina tarvitaan neljä nypylää, tarvitaan aina näin. Ja tässä on näitä siirtoja. Tästä menee niin kuin puolilyönti, menee niin kuin toinen vasemmalta aloittaa, menee ristiin ja tulee langan kierre. 머릿속이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Tämä on tavallaan... 하지만 3가지 기본 패턴에서 시작해 다양한 레이스들을 만든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300년 전으로 돌아가 레이스를 배우는 항해사가 되어보기로 했습니다. Yes, that's correct. Yes. 레이스 만드는 남자, 조금 손발이 오그라드는데요. And this also here. 4개의 보빈도 저에겐 40개처럼 보였습니다. tulee niinku tuplajuttu.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예? 라우마에서 저는 화려했던 중세의 라우마를 느끼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날 밤 핀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자 최초의 수도였던 투르크에 도착했습니다. 올란드로 가려면 이곳 투르크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는데요. 배를 타기 위해 차들이 대기하는 라인이 도심의 도로에서는 볼 수 없는 대단한 규모였습니다. 보니까 배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리고 저 배에 타기 위해서 차들이 기다리는데 라인이 총 12개 정도가 넘는 라인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4,800여 톤이나 되는 배는 승객 2,800명과 차량만 420대를 실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배였습니다. 타이타닉호를 연상케 했죠. 드디어 올란드로 향하는 배가 출항합니다. 핀란드의 남쪽 투르크에서 출발한 배는 발트해를 지나 보트니아만 입구로 향합니다. 그곳에 핀란드와 스웨덴을 마주보고 있는 섬들의 낙원 올란드 제도가 있습니다. 핀란드의 서남쪽, 발트해의 북쪽인 보트니아만 입구에 위치한 올란드는 빙하기에 형성된 6,500여 개의 섬들로 둘러싸여 있는 섬들의 나라입니다. 겨울 올란드의 바다는 마치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이곳 바닷가에도 호숫가처럼 통나무집이 많았는데요. 알고 보니 주민들이 배를 정박하는 곳이었습니다. 형형색색의 낚시 미끼인데요. We are looking at lures for the day. Lure. Yeah. 루어 낚시군요. This is lure. What kind of fish catch? This one is for sea trouts. In the winter we use a lot of colors in it.
Special. This is very 미끼들은 색뿐만 아니라 종류도 다양했는데요. 소리를 내서 잡는 미끼입니다. 이 미끼로 올란드에서 무엇을 잡을까요? Fish is salmon 20.26. It's I don't know exactly, but maybe 1 meter 23 something like this. 연어를 직접 보여주겠다며 저를 데리고 왔습니다. My biggest fish. Oh, it's a salmon 20.26. It's a model from the original, but this is original. And another is gips. And I catch with this lure. Yeah. 박제된 연어였지만 이렇게 큰 연어는 처음 봤습니다. 실제 크기가 무려 1m 20cm가 넘었는데요. Very big, but it's also big. 굉장하네요. 오늘 제가 이렇게 잡을 수는 없겠지, 이렇게 큰 거는. 근데 좀 기대가 됩니다. 올란드 바다가 과연 저에게 연어를 보여줄까요? 드디어 배는 보트니아만을 달립니다. 이 잔잔한 바닷속에 연어들이 살고 있습니다. 배는 점점 북서쪽으로 향합니다. 올란드는 본토인 핀란드보다 스웨덴에 더 가까운데요. 하지만 바닷길은 이렇게 자유롭게 열려 있습니다. 스웨덴하고 핀란드하고 국경 해상에 그 지역에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나라의 공해상엔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구름들이 바다에 그림자를 남깁니다. 낚시보다 저는 이미 풍경의 넋을 잃었죠. This time is the water is cold and there is very clear this area in Åland, so it's maybe you can see the bottom from 5 meters, something like this. Yeah, but in the summertime it's more grass and so on, so not really clear. 마지막 빙하기에 생겨난 바다와 섬들. 지각의 빙하는 수많은 섬들을 만들었고 지금도 바다는 소리 없이 움직입니다. 100 years back, I think it's 1 centimeter the land is coming up. 언젠가는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섬이 될 수도 있겠죠. 화려한 미끼를 골랐습니다. 이제 바다에 낚싯줄을 던지는데요. 줄을 풀었다 감았다 하며 화려한 미끼로 연어를 유인했습니다. 좀 기다려봐야겠죠? Sea trout goes like, you see there are big rocks under here because of the waves comes up there. So there is shallow water like 1 meter or something. 베테랑 어부의 말을 듣고 바닷속이 보이는 얕은 곳으로 다시 던졌습니다. 물고기가 과연 잡힐까요? 잡았다! Oh my god, 놓쳤어. 아, Take it slowly. 아, oh my god. You take it too hard. 한 마리 잡는 줄 알았는데 방금 놓쳤습니다. 와. 물고기는 놓쳤지만 바다의 일출이 위안을 줍니다. 올란드에서 나고 자란 어부도 제 카메라를 들고 감상에 젖었는데요. Here we have the open sea in that direction, the west direction. And here we have thousands and thousands of small islands that makes this archipelago very, very special. 올란드의